병원 복도에 서 있는 민호의 손이 떨리고 있어요. 중환자실 문 앞에서 그는 발걸음을 멈춘 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복잡한 감정들과 싸우고 있었죠. 들어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민호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저 문 너머에는 자신을 아버지라고 주장했던 낯선 노인이 누워 있어요. 하지만 과학적 검사 결과는 분명했죠. 친부관계 가능성 0%라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왜 자꾸만 마음이 흔들리는 걸까요? 차가운 병원 복도의 형광등이 민호의 창백한 얼굴을 비추고 있어요.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지난밤 한숨도 자지 못했다는 게 역력히 드러났어요. 간호사가 지나가며 민호를 힐끗 바라봤지만 그는 전혀 신경 쓸 수 없었어요. 민호는 어제 발견한 어머니의 유품을 떠올렸어요. 어머니가 남긴 녹음 테이프에서 흘러나온 충격적인 고백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고 있었거든요. 너의 아버지는 우리를 버린 게 아니야. 엄마가 떠난 거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기억났어요. 그 목소리에는 평생 숨겨왔던 후회와 죄책감이 가득했었죠. 민호는 그 순간의 충격을 잊을 수 없었어요. 시댁 식구들과 갈등이 있을 때마다 아버지가 엄마 편을 들어줬는데 그게 오히려 부담스러웠어. 어머니의 고백은 계속 이어졌어요. 민호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었죠. 특히 아버지 동생 정규가 늘 시비를 걸었어. 그럴 때마다 너 아버지는 동생과 싸웠어. 정규 삼촌의 이름이 나왔을 때 민호는 더욱 혼란스러웠어요. 자신을 도와준다고 했던 삼촌이 어머니의 녹음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었거든요. 편지에는 다른 남자를 만났다고 거짓말을 썼어. 너의 아버지가 더 이상 찾지 않게 하려고. 민호는 벽에 기대어 서서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중환자실에서 들려오는 기계음이 단조롭게 울리고 있었어요. 그 소리가 마치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것 같았죠. 어머니의 마지막 경고가 특히 마음에 걸렸어요. DNA 검사 같은 걸 하게 되면 조심해. 사람들이 다 좋은 건 아니거든. 특히 정규는 너 아버지를 질투했어. 그 말을 들었을 때 민호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설마 삼촌이 DNA 검사를 조작했다는 건 아니겠죠? 하지만 어머니가 그런 경고를 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정말 그분이 제 아버지일까요? 민호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DNA 검사 결과를 믿어야 할까요? 아니면 어머니의 말을 믿어야 할까요? 과학과 어머니의 유언 사이에서 민호는 완전히 혼란에 빠져 있었어요. 지난 몇 개월을 되돌아보면 이상한 점들이 많았어요. 그 노인이 처음 중국집에 나타났을 때부터 뭔가 특별했거든요. 다른 손님들과는 완전히 다른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봤어요.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누군가를 만난 것처럼요. 여기 오는 게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거든요. 노인이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이상한 손님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완전히 다른 의미로 들렸어요. 그리고 감기에 걸렸을 때 약을 사다 준 일 매일 빠짐없이 가게에 와서 자신을 지켜보던 모습, 사진을 보고 눈물을 흘리던 그 절절한 표정. 모든 것이 진짜 아버지의 모습이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복도 끝에서 의사가 걸어오는 게 보여요. 하얀 가운을 입은 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민호는 본능적으로 알았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요. 저 문 너머의 노인은 자신을 아버지라고 믿으며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고 있어요. 혹시 정말로?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어머니의 녹음을 들은 후부터 모든 것이 의심스러워졌거든요. 만약 정말 아버지라면 자신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깨달았으니까요. 당신은 제 아빠가 아니에요.
자신이 그때 소리쳤던 말이 떠올랐어요. 그 순간 노인의 얼굴에 스쳤던 절망적인 표정도 생생하게 기억났어요. 만약 정말 아버지였다면 그 말이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을까요?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후회와 죄책감이 몰려왔거든요. 어쩌면 자신이 평생 그리워했던 아버지를 제 손으로 밀어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어요. 의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의 발걸음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져요. 민호는 천천히 손을 들어 문손잡이에 올렸어요.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졌어요. 이 문을 열면 모든 게 바뀔 거예요.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어요. 진실이 무엇이든 저기 누워 계신 분은 마지막 순간을 기다리고 계시니까요. 환자 보호자분이세요? 의사가 민호에게 물었어요. 민호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들어가 봐야겠어요. 지금 의식이 조금 돌아오셨는데 상태가 많이 좋지 않습니다. 의사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시간이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인사를 나누시길 권해드려요.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었어요. 민호는 문손잡이를 돌리고 중환자실 안으로 들어갔어요. 각종 의료기기에 둘러싸인 침대에서 정수가 힘겹게 눈을 떴어요. 민호야, 왔구나. 그 목소리는 너무나 약했지만 그 안에는 말할 수 없는 그리움과 사랑이 담겨 있었어요. 민호는 그 순간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이분이 정말 자신의 아버지라는 걸요. 아저씨, 정말 죄송해요. 민호가 침대 옆에 무릎을 꿇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직 아버지라고 부를 용기가 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혼란의 진실이 무엇인지도 말이에요. 이런 상황이 된 건 민호가 품어온 깊은 원망 때문이었어요. 어린 시절부터 민호는 아버지 없이 자랐거든요. 어머니 은숙은 늘 이렇게 말했어요. 아빠는 우리를 떠나셨단다. 하지만 어린 민호에게는 그 말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왜 아빠는 자신과 엄마를 버리고 갔을까요? 다른 아이들은 모두 아빠가 있는데 왜 자신만 없을까요? 유치원에서 아빠 그림을 그리라고 할 때마다 민호는 빈 종이만 바라봤어요. 민호야, 너는 아빠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니? 친구들이 물어볼 때마다 민호는 고개를 떨궜어요. 아빠의 얼굴을 본 기억이 없었거든요. 은숙은 아버지 사진도 모두 치워버렸고 아버지 얘기는 절대 하지 않으려 했어요. 가난했어요. 작은 반지하 방에서 은숙과 민호는 힘들게 살았어요. 은숙은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고 온갖 일을 다 했지만 생활은 늘 빠듯했어요. 겨울이면 방이 너무 추워서 민호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떨었어요. 엄마,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요? 미안해, 민호야. 엄마가 능력이 없어서. 은숙이 눈물을 훔치며 대답할 때마다 민호는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동시에 화도 났어요. 다른 아이들은 따뜻한 집에서 맛있는 걸 먹고 사는데 왜 자신만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민호는 친구들이 새 옷을 입고 올 때면 자신의 낡은 옷을 내려다보며 속으로 생각했죠. 아빠만 있었다면 이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초등학교에 올라가면서 민호의 원망은 더욱 구체적으로 변했어요. 학부모 참관 수업 날이면 다른 아이들 아빠들이 모두 왔는데 민호에게는 엄마만 있었어요. 은숙은 일을 마치고 급히 달려와서 낡은 옷차림으로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민호 아빠는 어디 계시니? 선생님이 물어볼 때마다 민호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아빠는 없어요. 그럴 때마다 교실이 조용해졌고 아이들이 민호를 신기하게 바라봤어요. 민호는 그런 시선들이 너무 싫었어요. 중학교에 올라가면서
민호의 원망은 더욱 깊어졌어요. 어머니가 병원 신세를 지기 시작했거든요. 과로에 시달린 은숙의 몸은 점점 약해져만 갔어요. 기침이 심해지고 자주 어지러워했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괜찮다, 괜찮아. 우리 민호만 건강하면 돼.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은숙의 얼굴은 나날이 야위어갔고 병원비 때문에 생활은 더욱 힘들어졌어요. 민호는 밤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외쳤죠. 아빠 때문이야. 모든 게 다 아빠 때문이야. 고등학교에 들어가서는 아르바이트까지 시작했어요. 새벽 배달, 전단지 돌리기, 할 수 있는 일은 뭐든 했어요. 친구들이 학원에 다니고 대학 준비를 할 때 민호는 일터에서 돈을 벌어야 했어요. 민호야, 너무 무리하지 마. 괜찮아요, 엄마.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계속 쌓였어요. 왜 자신만 이렇게 고생해야 할까요? 왜 자신만 어른처럼 살아야 할까요? 고등학교 마지막 겨울, 은숙이 쓰러졌어요. 민호가 아르바이트에서 돌아왔을 때 은숙은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엄마, 엄마. 급히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의사의 말은 가혹했어요. 너무 늦었습니다.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라. 은숙은 병실 침대에 누워서도 민호를 걱정했어요. 민호야, 엄마가 미안해. 너를 제대로 키우지 못해서. 왜요? 엄마가 왜 미안하다고 하세요? 엄마는 잘못한 게 없어요. 너의 아버지 얘기를 제대로 해주지 못해서. 은숙의 목소리가 점점 약해졌어요. 아빠는 나쁜 사람이 아니야. 단지, 엄마, 무슨 소리세요? 아빠는 우리를 버렸잖아요. 아니야. 아니야, 민호야. 진실은. 은숙은 무언가 더 말하려 했지만 심한 기침에 말을 이어갈 수 없었어요. 그리고 며칠 후 결국 그 말을 하지 못한 채 눈을 감았어요. 민호는 그날 밤 어머니의 손을 놓지 못했어요. 차가워진 그 손을 잡고 계속 울었죠. 엄마, 왜 가세요? 저를 혼자 두고 왜 가세요? 장례식장에서 민호는 정말로 혼자였어요. 친척이라고는 삼촌 정규뿐이었는데 그마저도 형식적인 위로만 건넸을 뿐이었어요. 고생 많았다, 민호야. 이제 너도 어른이 됐으니까 혼자서도 잘 살아갈 수 있을 거야. 그날부터 민호는 정말로 혼자가 됐어요.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 아버지에 대한 증오가 단단히 자리 잡았죠. 모든 불행의 원인은 자신들을 버린 아버지 때문이라고 믿으며 살아왔어요. 언젠가 그 사람을 만나면 왜 우리를 버렸는지 따져 묻겠어. 민호는 그렇게 다짐하며 살았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죠. 자신이 그토록 미워했던 아버지가 사실은 자신들을 찾아 헤매고 있었다는 거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시간이 흘렀어요. 민호는 작은 중국집 만나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나가고 있었어요.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었죠. 주문받고 배달하고 설거지하고. 그런 평범한 가을날 민호의 인생을 바꿀 낯선 노인이 가게에 나타났어요. 안녕하세요. 65살쯤 되어 보이는 그 노인은 구석자리에 조용히 앉았어요. 낡은 회색 코트를 입고 있었지만 깔끔하게 차려입었고 무엇보다 눈빛이 특별했어요. 마치 무언가 간절한 것을 찾고 있는 사람처럼요. 어서 오세요. 뭘 드릴까요? 민호가 메뉴판을 내밀었지만 노인은 메뉴를 보지도 않고 대답했어요. 짜장면 하나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주문을 받으면서 민호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노인이 자신을 너무 유심히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누군가를 만난 것처럼요. 짜장면이 나오는 동안 노인은 계속 민호를 지켜봤어요. 민호가 다른 테이블을 치우고 주문을 받고 음식을 나르는 모든 모습을 놓치지 않으려는 듯이요.
하지만 시선이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오히려 따뜻했죠. 여기 짜장면 나왔습니다. 고맙습니다. 노인이 젓가락을 들더니 천천히 면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음식을 먹으면서도 계속 민호를 바라보는 거예요. 민호는 어색해서 다른 곳을 보려 했지만 자꾸만 시선이 그쪽으로 갔어요. 맛있게 드세요. 네, 정말 맛있네요. 오랜만에 이런 짜장면을 먹어보는 것 같아요. 노인의 목소리에는 묘한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그리움? 아니면 그보다 더 깊은 무언가? 식사를 마친 노인이 계산을 하러 왔을 때 민호는 더욱 놀랐어요. 짜장면값 5,000원에 팁으로 10,000원을 더 주는 거예요. 아, 이건 너무 많으신데요. 괜찮습니다. 고생이 많으시네요. 네, 아니에요. 그냥 혼잣말이었어요. 노인은 그렇게 말하고는 조용히 가게를 나갔어요. 민호는 별 생각 없이 테이블을 치웠는데 그때 노인 팁을 다시 확인했어요. 정말 10,000원이었어요. 뭐지? 왜 이렇게 많이 주고 가신 거지? 다음 날도 그 노인이 왔어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자리에 앉아서 똑같이 짜장면 한 그릇을 시켰어요. 그리고 똑같이 많은 팁을 남기고 갔어요. 또 오셨네요. 네, 어제 먹어보니 정말 맛있더라고요. 노인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런데 그 미소가 묘하게 익숙했어요.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기억이 나지 않았죠. 셋째 날에도 왔어요. 넷째 날에도, 다섯째 날에도.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노인은 계속 왔어요. 비가 오는 날에도, 눈이 내리는 날에도 빠짐없이 나타났죠. 정말 성실하시네요. 매일 오시고. 민호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했을 때 노인이 잠시 멈칫했어요. 여기 오는 게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거든요. 네, 음식도 맛있고 분위기도 좋고. 노인이 말을 흐렸지만 민호는 뭔가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걸 느꼈어요. 노인의 시선이 항상 자신에게 머물러 있었거든요. 어느 추운 날 민호가 감기에 걸려서 기침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목소리도 쉬어 있었고 얼굴도 창백했어요. 많이 아프신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노인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네, 괜찮습니다. 그냥 감기예요. 몸조리 잘하세요. 젊을 때 건강 챙기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해요. 노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어요. 마치 가족을 걱정하는 것처럼요. 다음 날 노인이 작은 봉지를 들고 왔어요. 이거 감기약이에요. 약국에서 사왔어요. 이걸 왜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민호는 당황했어요. 완전히 남인데 왜 이런 친절을 베푸는 걸까요? 그냥 아픈 사람 보면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요. 고맙긴 한데 너무 부담스러워요. 부담 갖지 마세요. 그냥 제 마음이에요. 노인의 눈에 순간 눈물이 맺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금세 고개를 돌려서 민호는 확실히 볼 수 없었죠. 저희 가게에 왜 이렇게 자주 오시는 거예요? 솔직히 좀 이상해요. 민호가 직접적으로 물어봤을 때 노인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뭔가 말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표정이었어요. 여기 음식이 맛있어서요. 특히 이 가게 짜장면은 옛날 맛이 나거든요. 옛날 맛이요? 네. 아주 오래전에 먹어봤던 그 맛이에요. 노인이 쓸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 표정에는 그리움과 아픔이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혹시 어디서 드셔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때는 노인이 말을 시작하려다가 다시 멈췄어요. 마치 무언가 비밀이 있는 것처럼요. 아니에요. 그냥 맛있다는 얘기였어요. 하지만 민호는 확신했어요. 이 노인에게는 분명히 다른 이유가 있다고요. 그 간절한 눈빛,
자신을 바라보는 그 따뜻한 시선. 모든 게 평범한 손님의 그것과는 달랐어요. 그런데 민호는 몰랐어요. 그 노인이 매일 밤 혼자서 오래된 사진을 들여다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거요. 그리고 그 사진 속에는 어린 민호와 어머니 은숙이 함께 웃고 있다는 거요. 운명을 바꾼 순간은 예고 없이 찾아왔어요. 어느 추운 겨울날 저녁이었어요. 가게에는 손님이 별로 없었고 밖에서는 하얀 눈이 펑펑 내리고 있었어요. 정수는 평소처럼 구석자리에 앉아서 짜장면을 드시고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어요. 자꾸만 민호를 바라보다가 한숨을 쉬곤 했거든요. 마치 무언가 큰 결심을 하려는 사람처럼요. 계산해 주세요. 평소보다 일찍 식사를 마친 정수가 카운터로 왔어요. 민호는 계산기를 두드리며 금액을 말했어요. 5,000원입니다. 정수가 지갑을 꺼내면서 중얼거렸어요. 오늘은 말해볼까? 네. 뭐라고 하셨어요? 아니에요. 혼잣말이었어요. 정수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지갑을 꺼내다가 그만 손에서 놓쳐버린 거예요. 낡은 가죽 지갑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안에 들어있던 것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죄송합니다. 정수가 당황하며 말했고 민호가 재빨리 쪼그려 앉아서 흩어진 것들을 주워 담기 시작했어요. 괜찮으시니까 제가 주워 드릴게요. 카드 몇 장, 10,000원짜리 지폐 두어 장, 영수증 몇 개. 그런데 그때였어요. 민호의 손이 멈췄어요. 바닥에 떨어진 사진 한 장이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거든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민호의 심장이 쿵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사진 속에는 어린 민호와 어머니 은숙이 활짝 웃으며 찍혀 있었어요. 민호가 7살 때 어머니와 함께 놀이공원에서 찍었던 그 사진이었어요. 회전목마 앞에서 찍었던 민호에게는 어머니와의 가장 행복했던 추억 중 하나였던 그 사진 말이에요. 민호의 머리가 하얗게 변했어요. 손에 쥔 사진을 다시 들여다봤지만 분명했어요. 틀림없이 자신과 어머니였어요. 그런데 왜 이 낯선 노인이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 뭐예요? 민호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들어 올렸어요. 정수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어요. 오랫동안 숨겨왔던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이었거든요. 그게 정수가 말을 더듬었어요. 민호는 사진을 다시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맞아요. 분명히 자신이에요. 어린 시절의 자신과 어머니가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에요. 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왜 당신이 우리 사진을 가지고 있는 거죠? 민호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가게 안에 다른 손님들이 이쪽을 바라봤지만 민호는 신경 쓸 수 없었어요. 온 세상이 뒤바뀌는 것 같았거든요. 이 사진 어떻게 구하신 거예요? 이건 저와 제 어머니 사진인데. 민호야. 정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민호의 이름을 불렀어요. 민호는 더욱 놀랐어요. 네, 제 이름을 어떻게 아세요? 저 당신한테 이름 말한 적 없는데. 이제 민호는 완전히 혼란에 빠졌어요. 낯선 노인이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 자신의 이름까지 알고 있다니요. 당신, 대체 누구세요? 왜 제 사진을 가지고 계시고 제 이름을 아시는 거예요? 정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 눈빛에는 그리움과 죄책감,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사랑이 담겨 있었어요. 나는 말씀하세요. 대체 누구시길래 제 사진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민호가 거의 소리를 지르듯 말했어요. 다른 손님들이 놀라서 쳐다봤지만 이 순간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정수가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오랫동안 숨겨왔던 매일 밤 가슴 아프게 그리워했던 그 진실을 털어놓을 순간이었어요. 나는 너의 아버지다. 가게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시계 바늘 소리만 똑딱똑딱 들릴 정도로요.
민호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세상이 멈춘 것 같았죠. 뭐라고요? 민호의 목소리는 겨우 속삭임 정도였어요. 사진을 든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어요. 미안하다, 민호야. 정말 미안해. 정수가 무릎을 꿇을 듯 몸을 낮추며 말했어요. 하지만 민호는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거짓말이죠? 제 아버지는 저희를 버리고 떠났어요. 그게 아니야. 나는 너희를 버린 적이 없어. 그럼 왜 이제 와서 나타나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어디 있었던 거예요? 민호의 절규가 가게 안에 울려 퍼졌어요. 28년 동안 쌓여왔던 원망과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지 알아요? 제가 얼마나 아버지를 그리워했는지 알아요? 알아. 다 알고 있어. 그래서 더 미안하다고요? 28년 만에 나타나서 미안하다고 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민호가 소리를 지르며 일어섰어요. 사진을 바닥에 던지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그건 어머니와의 소중한 추억이었거든요. 너를 찾았어. 드디어 너를 찾았어. 정수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하지만 민호에게는 그 말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찾았다고요? 찾고 싶었으면 진작 찾았어야죠. 왜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민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그리고 마침내 참았던 모든 감정을 쏟아냈어요. 당신 때문에 엄마가 그렇게 힘들게 사셨어요. 당신 때문에 제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정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아들의 분노와 원망이 너무나 당연했거든요. 그저 고개를 숙이고 눈물만 흘릴 뿐이었어요. 민호는 사진을 정수에게 던지듯 내밀었어요. 이거 가져가세요. 그리고 다시는 제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그리고는 앞치마를 벗어던지고 가게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차가운 겨울바람이 그의 뺨을 때렸지만 마음은 더욱 차가웠어요. 정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사진을 다시 주워들었어요. 그리고 중얼거렸어요. 내 아들인데. 그날 밤 민호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원룸에 혼자 앉아서 계속 생각했거든요. 정말로 그 노인이 자신의 아버지일까요? 아니면 무슨 다른 목적이 있는 걸까요?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서 정리가 되지 않았어요. 말도 안 돼. 정말 아버지라면 왜 이제야? 민호는 벽에 걸린 어머니 사진을 바라봤어요. 은숙의 온화한 미소가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엄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그 사람이 아버지일까요? 하지만 사진 속의 어머니는 아무 대답도 해주지 않았어요. 민호는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삼촌 정규뿐이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민호는 삼촌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삼촌, 저 좀 만나주세요. 급한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이상하네. 정규의 목소리에 약간의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하지만 민호는 그걸 눈치채지 못했어요. 제 아버지 얘기요. 혹시 삼촌이 아시는 게 있나요? 정규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왜 갑자기 아버지 얘기를 하는 거야? 어제 아버지라고 주장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뭐라고? 정규가 놀란 목소리로 소리쳤어요. 민호는 어제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노인이 매일 가게에 오던 일, 지갑에서 사진이 떨어진 일, 그리고 자신이 아버지라고 말한 일까지요. 정규는 한동안 침묵을 지키더니 심각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일단 만나자. 카페에서 얘기하는 게 좋겠어. 1시간 후 작은 카페에서 마주 앉은 민호와 정규. 민호는 답답한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삼촌, 정말 그 사람이 제 아버지일까요? 아니면 저한테서 뭔가 얻으려고 거짓말하는 걸까요?
정규가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민호야, 세상에는 나쁜 사람들이 많아. 혹시 너한테서 뭔가 얻으려고 거짓말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제 어린 시절 사진을 가지고 있었어요. 엄마와 함께 찍은 사진을요. 그런 건 얼마든지 구할 수 있어. 요즘 세상에는 온갖 방법이 다 있잖아. 정규의 말이 일리가 있었어요. 민호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의심하고 있었거든요. 28년 동안 나타나지 않던 아버지가 갑자기 나타난다는 게 이상했어요. 그럼 어떻게 확인하죠? 어떻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을까요? 정규가 친근한 미소를 지으며 제안했어요. DNA 검사를 해봐. 그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야. DNA 검사요? 응. 요즘은 기술이 발달해서 정확하게 나와. 친부인지 아닌지 확실하게 알 수 있어. 민호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그래요. 그 방법이 있었네요. 그런데 어디서 해야 하죠? 저는 그런 거 잘 모르는데. 내가 아는 검사소가 있어. 거기서 정확하게 해줄 거야. 걱정하지 마. 정규가 안심시키듯 말했어요. 그런데 그의 눈빛 깊은 곳에는 뭔가 다른 감정이 숨어 있었어요. 정말 고마워요, 삼촌. 삼촌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했을지. 뭘 가족끼리 당연한 거지. 너가 속는 걸 볼 수는 없잖아. 정규가 민호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전혀 다른 계획이 들어 있었어요. 며칠 후 정규가 주선한 검사소에서 민호와 정수는 DNA 검사를 받았어요. 정수는 검사를 받으면서도 슬픈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민호야,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나는 결과 나올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민호가 차갑게 말했어요. 아직도 믿고 싶지 않았거든요. 어쩌면 정말 사기꾼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정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대신 검사를 받으면서 속으로 기도했어요. 제발 진실이 밝혀지기를. 하지만 정수는 몰랐어요. 정규가 이미 검사소 직원과 모든 걸 조작해놨다는 걸요.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정규가 직접 결과지를 가져왔어요. 민호야, 미안해. 정규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결과지를 건네줬어요. 거기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친부관계 가능성 0%. 민호의 손에서 결과지가 떨어졌어요. 마음 한구석에서 기대하고 있었던 자신이 바보 같았어요. 역시 거짓말이었어. 미안하다, 민호야. 너가 상처받을까봐 걱정했는데. 역시 그런 사람이었구나. 정규가 민호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안도감이 퍼지고 있었어요. 그 사람한테는 뭐라고 하지? 제가 직접 말하겠어요. 더 이상 속지 않겠어요. 민호의 마음은 다시 한번 얼어붙었어요. 잠깐이나마 품었던 기대감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거든요. 어쩌면 진짜 아버지일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갖기 시작했었는데. 삼촌, 정말 고마워요. 삼촌이 아니었으면 계속 속았을 뻔했어요. 뭘 당연한 거야. 가족이 서로 도와야지. 정규가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 뒤에는 복잡한 감정이 숨어 있었어요. 다음 날 민호는 정수를 찾아가서 검사 결과를 보여줬어요. 정수는 결과지를 보더니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상해. 이상하다. 분명히 너는 내 아들인데. 증거가 여기 있잖아요. 더 이상 저에게 거짓말하지 마세요. 민호가 소리를 지르며 말했어요. 과학적 증거 앞에서 무슨 소리예요? 당신은 제 아버지가 아니에요. 정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해할 수 없었어요. 분명히 민호는 자신의 아들인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걸까요? 민호야, 뭔가 잘못된 것 같아. 다시 한번. 그만해요. 더 이상 저에게 나타나지 마세요. 당신 같은 사기꾼 보기도 싫어요. 민호가 소리를 지르며 그 자리를 떠났어요. 정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중얼거렸어요. 내 아들.
분명히 내 아들인데. 그날부터 민호는 정수에 대한 분노와 실망으로 가득 찼어요. 한때 아버지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자신이 너무나 바보 같았어요. 그리고 정수는 점점 기력을 잃어갔어요. 하지만 둘 다 몰랐어요. 정규가 왜 이런 조작을 했는지,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이 무엇인지, 그리고 진짜 DNA 검사 결과는 전혀 다르다는 걸요. 정규는 혼자만의 시간에 옛날 사진들을 꺼내보며 중얼거렸어요. 형은 늘 모든 걸 가져갔지. 이제는 아들까지 가져가려고? 그럴 수는 없어. 민호가 냉정하게 돌아선 후 정수의 상태는 급격히 악화됐어요. 원래 몇 달 전부터 말기 암 진단을 받은 상태였는데 아들에게 거부당한 충격과 스트레스가 겹치면서 몸이 버티지 못한 거예요. 정수는 매일 밤 혼자서 작은 원룸에 앉아 오래된 사진첩을 들여다봤어요. 거기에는 은숙과의 추억들이 가득했어요. 결혼사진, 민호가 태어났을 때 사진, 첫돌 사진, 돌잔치에서 웃고 있는 가족들. 은수가, 미안해. 우리 아들한테 진실을 말해주지 못해서. 정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사진 속 은숙의 환한 미소가 그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이제는 닿을 수 없는 추억일 뿐이었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 정수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알 수 없었어요. 분명히 민호는 자신의 아들인데 왜 검사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걸까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건가요? 기침이 심해졌어요. 밤마다 피가 섞인 가래가 나왔지만 정수는 병원에 가지 않았어요. 이미 포기한 상태였거든요. 아들을 잃은 지금 더 이상 살아갈 이유를 찾을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정수는 다시 중국집을 찾아갔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민호에게 말해보고 싶었거든요. 어쩌면 오해가 풀릴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버릴 수 없었어요. 민호야. 하지만 민호는 정수를 보자마자 얼굴을 돌렸어요. 말씀드렸잖아요. 더 이상 오지 마시라고. 제발 한 번만 더 들어줘. 나는 정말. 민호가 손님들 앞에서 큰 소리로 말했어요. 시끄러워요. 가세요. 여기서 소란 피우지 마세요. 정수는 크게 상처받았어요. 다른 손님들의 시선이 따가웠지만 그보다 아들의 차가운 말이 더 아팠어요. 민호야, 아빠라고 하지 마세요. 당신은 제 아빠가 아니에요. 민호의 거절에 정수는 가슴이 조여오는 걸 느꼈어요. 숨이 잘 쉬어지지 않았고 어지러웠어요. 하지만 계속 서 있으려고 애썼어요. 나는 정말 너의 아버지야. 그 검사가 잘못된 거야. 또 그런 소리 하시네요. 과학을 믿지 않으세요? 민호가 싸늘하게 말하며 주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정수는 혼자 남겨진 채로 중얼거렸어요. 과학이 틀릴 수도 있는 건데. 정수가 가게를 나오는데 그만 길에서 휘청거렸어요.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고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어요. 어르신. 지나가던 사람들이 쓰러진 정수를 발견하고 119에 신고했어요.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정수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어요. 환자 신원 확인됐습니다. 정수 씨 65살. 응급실로 이송된 정수의 상태는 심각했어요. 말기암에 급성 심근경색까지 온 상황이었거든요. 한편 가게에서 일하던 민호는 뉴스를 통해 이 소식을 듣게 됐어요. 오늘 오후 시내 한 도로에서 60대 남성이 쓰러져 병원으로 급히 이송됐습니다. 환자 신원은 정수 씨로 확인됐으며 뉴스에서 정수의 이름이 나왔을 때 민호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설마. 민호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왜 그러는지 스스로도 모르겠지만 그냥 떠날 수가 없었어요. 중환자실 앞에서 의사를 만났는데 상황이 심각했어요. 환자분이 상당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말기암이셨는데 급성 심근경색까지 온 것 같습니다. 말기암이요? 민호가 놀라서 물었어요. 정수가 그렇게 아픈 줄 몰랐거든요. 네, 이미 몇 달 전부터 투병 중이셨어요. 가족분이신가요? 민호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가족이 맞나요? 검사 결과로는 남이라고 나왔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의사가 이상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묻지는 않았어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정수의 모습이 보였어요. 각종 의료기기에 둘러싸인 채 의식을 잃고 누워있는 모습이 너무나 쓸쓸해 보였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숨소리도 가느다랗게 들렸어요. 저분 정말 많이 아프시구나. 민호가 중얼거렸을 때 간호사가 다가왔어요. 저희가 보기에는 정말 많이 힘드셨던 것 같아요. 매일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시더라고요. 누구 이름을요? 민호라고. 계속 민호야, 미안해라고 중얼거리시더라고요. 아들 이름인가 봐요. 민호의 가슴이 또 한 번 철렁했어요. 자신의 이름을 부르며 쓰러졌다는 거였어요. 그날 밤 민호는 병원 복도에서 밤을 샜어요. 왜 그러는지 스스로도 모르겠지만 그냥 떠날 수가 없었어요. 마음 한구석에서 무언가가 자꾸 신경 쓰였거든요. 새벽녘 정수가 잠깐 의식을 되찾았어요. 민호를 보자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민호야, 와줘서 고마워. 왜 이렇게 아프신 걸 말씀 안 하셨어요? 민호의 목소리에 어떤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분노도 있었지만 동시에 걱정도 있었어요. 너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 정수의 목소리는 너무나 약했어요. 숨 쉬는 것조차 힘들어 보였어요. 나는 정말 너 아버지야. 그 검사가 틀렸어. 분명히 틀렸어. 민호는 혼란스러웠어요. 과학적 증거와 눈앞의 현실 사이에서 갈등했거든요. 이 사람이 정말 거짓말쟁이라면 왜 죽음을 앞두고도 같은 말을 하는 걸까요? 당신이 정말 제 아버지라면.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왜 이제야 나타나신 거예요? 왜 엄마가 살아계실 때는 오지 않으셨어요? 정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건 말하기 복잡해. 하지만 나는 너희를 잊은 적이 없어. 하루도. 복잡하다고요? 뭐가 그렇게 복잡해서 28년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민호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하지만 정수는 더 이상 대답할 힘이 없었어요. 다시 의식을 잃어버렸거든요. 민호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정말 이 사람이 거짓말쟁이일까요? 아니면 정수의 상태가 위중해지자 민호는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그 일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정말 거짓말쟁이라면 죽음을 앞두고도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아니야, 말도 안 돼. 검사 결과가 나왔잖아. 민호는 고개를 저으며 혼잣말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마지막에 했던 말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너의 아버지 얘기를 제대로 해주지 못해서. 어머니가 무슨 말을 하려고 했던 걸까요? 혹시 중요한 얘기가 있었던 건 아닐까요? 민호는 결심을 하고 오랜만에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기 위해 옛집을 찾았어요. 반지하 방은 그대로 있었지만 몇 년째 비워둔 채라 먼지가 가득했어요. 엄마, 정말 그 사람이 아버지인 걸까요? 민호는 어머니가 쓰던 낡은 옷장을 열었어요. 옷가지들 사이사이에는 어머니의 흔적들이 남아 있었어요. 손때 묻은 핸드크림, 쓰다 만 편지지, 그리고 이게 뭐지? 옷장 깊숙한 곳에서 민호는 작은 나무 상자를 발견했어요. 어머니가 특별히 숨겨둔 것 같았어요. 손으로 만져보니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어요. 상자를 열어보니 안에는 어머니의 일기장과 함께 작은 녹음기가 들어 있었어요. 낡은 카세트 테이프 녹음기였는데 테이프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녹음기?
엄마가 왜 이런 걸? 민호가 재생 버튼을 누르자 잡음 섞인 소리 사이로 어머니 은숙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민호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우리 민호야, 이 얘기를 들을 때쯤이면 엄마는 아마 없을 거야. 미리 녹음해 두는 거란다. 민호의 손이 떨렸어요. 어머니의 마지막 메시지였어요. 은숙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민호에 대한 사랑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너의 아버지 얘기를 해야겠구나. 엄마가 평생 숨겨왔던 이야기를. 민호는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드디어 진실을 알 수 있을까요? 너의 아버지 정수는 우리를 버린 게 아니야. 엄마가 떠난 거야. 뭐? 민호가 소리를 지르며 녹음기를 바라봤어요. 어머니가 떠났다고요?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과 완전히 다른 얘기였어요. 은숙의 목소리가 계속 이어졌어요. 너 아버지는 좋은 사람이었어. 정말 좋은 사람이었는데 엄마가 어리석었어. 시댁 식구들과 갈등이 있을 때마다 아버지가 엄마 편을 들어줬는데 그게 오히려 부담스러웠어. 민호는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들어본 적 없는 이야기였거든요. 특히 아버지 동생 정규가 늘 시비를 걸었어. 형수라고 무시하고 집안일에 끼어들려고 하고 그럴 때마다 너의 아버지는 동생과 싸웠어. 엄마 때문에 형제가 멀어지는 게 견딜 수 없었어. 정규 삼촌 얘기가 나오자 민호는 더욱 집중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나쁜 선택을 했어. 편지 하나 남기고 너를 데리고 집을 나온 거야. 너의 아버지가 출장 간 사이에 엄마가 먼저 떠났다고?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것이 뒤바뀌는 순간이었어요. 편지에는 다른 남자를 만났다고 거짓말을 썼어. 너 아버지가 더 이상 찾지 않게 하려고. 정말 바보 같은 짓이었지. 은숙의 목소리에 후회가 가득했어요. 너의 아버지는 그 편지를 받고 얼마나 상처받았을까. 나중에 들어보니 미친 사람처럼 우리를 찾아다녔다더구나. 하지만 엄마는 절대 만나지 않았어. 바보 같은 자존심 때문에.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어머니의 고백이 계속 이어졌어요. 몇 년 후에는 후회했어. 정말 많이 후회했지.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어. 너의 아버지는 재혼했다는 소문도 들었고 엄마는 그냥 혼자 너를 키우기로 결심했어. 재혼이요?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것도 거짓 소문이었어. 너의 아버지는 끝까지 혼자 살았대. 우리를 찾으면서. 민호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어서 잠시 녹음기를 멈췄어요.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럼 정말로 그 사람이. 민호가 떨리는 손으로 다시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우리 민호야, 혹시나 나중에 아버지를 만나게 되면 미안하다고 전해줘. 그리고 엄마가 정말 바보였다고. 너의 아버지는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은숙의 목소리가 점점 약해졌어요. DNA 검사 같은 걸 하게 되면 조심해. 사람들이 다 좋은 건 아니거든. 특히 정규는 너의 아버지를 질투했어. 항상. 그때 녹음이 끊어졌어요. 아마 어머니가 기운이 떨어져서 더 이상 말하지 못한 것 같았어요. 민호는 녹음기를 붙들고 울었어요. 모든 것이 잘못됐어요. 자신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어요. 엄마, 왜 이 얘기를 진작해주지 않으셨어요? 왜? 민호는 일기장도 펼쳐봤어요. 거기에는 어머니의 후회와 그리움이 가득 적혀 있었어요. 민호 아빠를 보고 싶다. 용서를 빌고 싶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나? 민호가 아빠를 원망하는 걸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진다. 진실을 말해야 하나? 정규가 또 연락했다. 형을 만나지 말라고. 왜 그렇게 형을 미워하는 걸까? 민호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휴대폰을 집어들고 정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삼촌, 저 지금 엄마 유품 정리하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뭔데? 정규의 목소리가 긴장되어 있었어요. 엄마가 남긴 녹음, 그리고 일기장. 삼촌, 혹시 DNA 검사를. 민호야, 지금 어디 있어? 내가 갈게. 전화로 할 얘기가 아니야. 정규가 급하게 말하며 전화를 끊었어요. 민호는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DNA 검사는 정말 정확했던 걸까요? 정규가 도착하기까지 1시간이 걸렸어요. 그 시간 동안 민호는 어머니의 일기장을 계속 읽었어요. 읽으면 읽을수록 충격적이었어요.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거든요. 민호야, 왔다. 정규가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어요. 평소와 달리 얼굴이 창백했고 식은 땀까지 흘리고 있었어요. 삼촌, 이것 좀 보세요. 민호가 녹음기와 일기장을 내밀었어요. 정규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어요. 이게 뭐야? 엄마가 남긴 거예요. 진실을 말하는 녹음이에요. 민호가 녹음기를 재생했어요. 은숙의 목소리가 다시 흘러나왔어요. 너의 아버지는 우리를 버린 게 아니야. 엄마가 떠난 거야. 정규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어요. 그는 녹음기를 뺏으려고 했지만 민호가 먼저 멈췄어요. 삼촌, 이게 사실이에요? 정말 아버지가 우리를 버린 게 아니었어요? 정규가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그건 너의 어머니가 착각한 거야. 사람은 죽기 전에 이상한 말을 하곤 해. 착각이라고요? 그럼 DNA 검사는 어떻게 설명하시죠? 민호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정규가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어요. 그건 정확한 검사였어. 과학적인 거잖아. 정말요? 그럼 다른 병원에서 다시 검사해보면 어떨까요? 민호가 정규를 쏘아보며 말했어요. 정규의 눈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엄마가 녹음해서 말했어요. DNA 검사를 조심하라고, 특히 삼촌을 조심하라고요. 정규가 완전히 굳어버렸어요. 오랫동안 숨겨왔던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삼촌, 혹시 정말로 검사를 조작하신 건 아니죠? 민호가 조용히 물었어요. 정규는 한동안 침묵을 지키더니 갑자기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민호야, 미안하다. 뭐가 미안하다는 거예요? 대답해 주세요. 검사 결과를 바꾼 건 내가 한 거야. 민호의 머리가 하얗게 변했어요. 역시 그랬어요. 예감이 맞았어요. 왜 그런 짓을 하셨어요? 정규가 고개를 숙이며 중얼거렸어요. 너를 지키려고, 저를 지키려고? 무슨 소리예요? 민호가 소리를 지르자 정규가 갑자기 얼굴을 들었어요. 그의 눈에는 오랫동안 쌓여온 분노와 질투가 가득했어요. 그 사람이, 너의 아버지가 다시 나타나면 모든 게 달라져. 너는 그 사람한테 가게 될 거고 나는 또 혼자가 되는 거야. 무슨 말씀이세요? 어릴 때부터 그랬어. 형은 늘 모든 걸 가져갔어. 부모님의 사랑도, 인정도, 모든 걸. 정규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평생 숨겨왔던 감정이 폭발하는 순간이었어요. 형이 결혼할 때도 온 가족이 축하해줬지. 나는 항상 그림자였어. 형 뒤에 숨어있는 못난 동생. 민호는 정규의 이런 모습을 처음 봤어요. 평소에 친근한 삼촌이 아니라 질투와 원망에 가득 찬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형수가 떠났을 때 좋았어. 드디어 형도 실패를 맛보는구나 싶었어. 그래서 내가 먼저 찾아서 너한테도 먼저 연락했고. 삼촌. 하지만 형은 끝까지 너희를 찾으려고 했어. 미친 사람처럼. 나는 형이 포기하길 바랐는데. 정규가 자신의 머리를 감싸며 말했어요. 그래서 계속 방해했어. 형이 너희를 찾을만 하면 거짓 정보를 흘리고 엉뚱한 곳으로 보내고 그런 짓을 계속 하셨다고요?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와 충격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그리고 마침내 형이 너를 찾았을 때 나는 참을 수 없었어. 이번에는 절대 빼앗기지 않겠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DNA 검사를 검사소 직원에게 돈을 줬어. 결과를 바꿔달라고. 친부가 아니라고 나오게 해달라고. 민호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어요. 정규의 고백에 온몸이 떨렸어요. 형은 지금 죽어가고 있어. 암 때문에. 그리고 너에게 거부당한 스트레스 때문에. 그만해요. 민호가 소리를 지르며 일어났어요. 그럼 진짜 검사 결과는 뭐예요? 정말로 그분이 제 아버지인 거예요? 정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정수는 정말 너의 아버지야. 생물학적으로나 마음으로나. 민호의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그동안 얼마나 잔인하게 아버지를 대했는지 깨달았거든요. 제가 뭘 한 거예요? 민호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나도. 나가세요. 민호가 조용히 말했어요. 나가라고 했어요. 다시는 제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정규가 애원하듯 말했어요. 민호야, 나도 외로웠어. 나도 가족이 필요했어. 그런 식으로 가족을 만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가족을 파괴하면서.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분노보다는 슬픔이 더 컸어요. 아버지가 지금 죽어가고 계시는데 민호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가야 했어요. 아직 늦지 않았을까요? 아버지께 사과할 수 있을까요? 정규는 그 자리에 혼자 남겨진 채 중얼거렸어요. 형,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늦었어요. 28년간의 거짓말이 마침내 끝나는 순간이었어요. 민호는 미친 듯이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택시를 잡아타고는 운전기사에게 간절히 부탁했어요. 빨리, 빨리 가주세요. 제발. 무슨 일이세요? 아버지가 위험하세요.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제야 깨달았거든요. 정수가 정말로 자신의 아버지라는 걸,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잔인했는지를요.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민호는 중환자실로 뛰어갔어요. 간호사실에서 정수의 상태를 물어봤는데 대답이 좋지 않았어요. 환자분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셨어요. 의식도 거의 없으시고. 그럼 이제 정말 가족분이시죠? 마지막 인사를 나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민호의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너무 늦었나요? 정말 너무 늦은 건가요? 중환자실 문 앞에서 민호는 잠시 망설였어요. 어떤 얼굴로 아버지를 만나야 할까요?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까요?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민호가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침대에 누워 계신 정수는 눈을 감고 있었지만 가쁜 숨소리가 들렸어요. 각종 의료기기의 소리만이 적막한 병실을 채우고 있었어요. 아버지, 저예요. 민호예요. 민호가 침대 옆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정수의 눈꺼풀이 살짝 떨렸어요. 모든 걸 알았어요. 엄마가 남긴 녹음을 들었어요. 민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죄책감이 너무 컸거든요. 삼촌이, 정규 삼촌이 모든 걸 털어놨어요. DNA 검사도 조작된 거였어요. 그때 정수가 천천히 눈을 떴어요. 민호를 보는 그 눈빛에는 원망이 아니라 그리움만 가득했어요. 민호야,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심했어요.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동안 참았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괜찮다. 괜찮아. 정수가 힘겹게 손을 들어 민호의 손을 잡았어요. 그 손은 너무나 차갑고 약했어요. 나는 너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어. 아버지, 너를 그리워했어. 매일, 매일 밤. 정수의 목소리가 끊어질 듯 했어요.
하지만 끝까지 말하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내 어머니, 은숙이를 사랑했어. 지금도 사랑해. 아버지, 엄마도 후회하고 계셨어요. 녹음에서 그러셨어요. 민호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엄마가 잘못 생각했다고, 아버지는 좋은 사람이라고. 정수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어요. 오랫동안 기다렸던 말이었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아버지, 이제 괜찮아질 거예요. 제가 곁에 있을게요. 하지만 정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자신의 상태를 알고 있었거든요. 민호야, 아빠가 미안해. 더 일찍 찾았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잘못은 제가 했어요. 아버지를 믿지 않았어요. 아니야. 당연한 거야. 갑자기 나타난 낯선 사람을. 정수가 힘겹게 미소를 지었어요. 민호를 향한 사랑이 가득한 미소였어요. 너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고마워. 아버지, 말씀 그만하시고 힘내세요. 우리 함께 살아요. 이제부터는. 민호야. 정수가 민호의 손을 더 세게 잡았어요. 아빠가 평생 너를 사랑했다는 걸 잊지 마. 아버지. 정수의 손에서 힘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의료기기의 소리가 빨라졌어요. 사랑한다. 내 아들. 아버지. 아버지. 민호가 정수의 손을 꽉 잡고 소리쳤어요. 하지만 정수의 눈은 천천히 감기고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 의사 선생님. 의료진이 달려왔지만 이미 늦었어요. 정수는 아들의 손을 잡은 채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평생 그리워했던 아들을 만난 후 마침내 평안을 찾은 것 같았어요. 아버지, 아버지. 민호는 아버지의 손을 놓지 못했어요. 이제야 진짜 아버지를 만났는데 벌써 이별해야 한다니요. 사랑해요, 아버지. 정말 사랑해요. 민호의 목소리가 병실에 울려 퍼졌어요. 평생 처음이자 마지막 사랑한다는 말이었어요. 정수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라 있었어요. 아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들었고 아들도 자신을 사랑한다고 말해줬으니까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민호는 그날 밤 아버지 곁을 지켰어요. 28년 동안 함께하지 못한 시간을 조금이라도 만회하고 싶었거든요. 아버지, 이제라도 알게 되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민호가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손을 꽉 잡으며 중얼거렸어요. 비록 짧았지만 진짜 아버지와 아들이 될 수 있었어요. 아버지의 장례식은 조용했어요. 참석한 사람은 민호와 몇몇 병원 관계자들 뿐이었어요. 정규는 오지 않았어요. 아마 올 얼굴이 없었겠죠. 민호는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면서 새로운 사실들을 알게 됐어요. 정수가 살던 작은 원룸에는 민호와 은숙의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어린 시절 사진부터 최근에 멀리서 찍은 사진까지 아버지가 얼마나 자신들을 그리워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이렇게나 많이. 책상 서랍에서는 두꺼운 일기장이 나왔어요. 28년간 아버지가 써온 일기였어요. 첫 페이지를 펼쳐보니 은숙이 떠난 그날부터 시작됐어요. 은숙이가 편지 한 장 남기고 갔다. 다른 남자를 만났다고. 믿을 수 없다. 분명히 무슨 오해가 있을 거야. 오늘도 은숙이와 민호를 찾아다녔다. 아직 소식이 없다. 어디에 있는 걸까? 민호야, 아빠가 꼭 찾을게. 꼭. 매일매일 아들을 찾겠다는 다짐으로 가득한 일기였어요. 민호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마지막 페이지에는 최근에 쓴 글이 있었어요. 드디어 민호를 찾았다. 하지만 민호는 나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는다. 당연한 일이다. 갑자기 나타난 낯선 사람을. 그래도 괜찮다. 멀리서라도 볼 수 있으니까. DNA 검사 결과가 이상하다. 분명히 민호는 내 아들인데 무언가 잘못된 것 같다. 하지만 민호가 믿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다.
민호야, 아빠는 너가 행복하기만 하면 돼. 비록 아버지로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민호는 일기장을 덮고 한참을 울었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자신을 사랑했는지, 얼마나 많이 기다렸는지 깨달았거든요. 며칠 후, 민호는 아버지가 찾아오던 중국집을 그만두고 새로운 일을 시작했어요. 아버지의 유산이 조금 있었거든요. 많지는 않았지만 새 출발을 하기에는 충분했어요. 민호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묘를 나란히 만들었어요. 생전에는 만나지 못했지만 이제라도 함께 있을 수 있게 해드리고 싶었거든요. 엄마, 아버지, 이제 다시 만나셨죠? 민호가 두 무덤 앞에서 말했어요. 제가 늦게 깨달아서 죄송해요.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저희를 사랑하셨는지.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들이 살랑거렸어요. 마치 부모님이 대답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 저도 아버지를 사랑해요. 늦었지만 정말 사랑해요. 민호는 매주 부모님 묘를 찾았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좋아하셨던 짜장면을 가져와서 함께 나눠 먹었어요.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기분이었어요. 한편 정규는 모든 일이 끝난 후 민호를 찾아왔어요. 하지만 민호는 만나주지 않았어요. 용서할 수는 있지만 다시 가까워질 수는 없었거든요. 어느 날 민호가 새로 시작한 작은 카페에 낯선 여성이 찾아왔어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 여성은 민호를 보더니 눈물을 흘렸어요. 혹시 민호 씨죠? 네, 그런데 누구세요? 저는 정수 씨의 회사 동료였어요. 여성이 가방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그 사진에는 젊은 시절의 정수와 은숙, 그리고 갓난아기였을 때의 민호가 함께 찍혀 있었어요. 정수 씨가 아버님이 이 사진을 제게 맡기셨어요. 언젠가 민호 씨를 만나게 되면 전해달라고. 민호의 손이 떨렸어요. 사진 뒷면에는 아버지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 민호야, 아빠는 너를 영원히 사랑한다. 아버지. 민호가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그 여성이 조용히 말했어요. 아버님은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항상 가족 얘기만 하셨거든요. 특히 민호 씨 얘기를.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민호가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어요. 아버지의 마지막 선물을 받은 기분이었어요. 그 후로 민호는 더욱 열심히 살았어요. 아버지가 자랑스러워 하실 수 있는 아들이 되고 싶었거든요. 카페도 잘 되어갔고 새로운 사람들과의 인연도 만들어갔어요. 가끔 혼자 있을 때면 민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아버지, 저 잘 살고 있어요.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사랑을 잊지 않을게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언젠가 자신도 가정을 꾸리게 되면 아버지처럼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겠다고요. 오랜 오해는 끝났어요. 비록 짧았지만 민호는 진짜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이 자신의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이제 민호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부모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는 새로운 인생이요. 사랑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아요. 비록 늦게 깨달았지만 그 사랑의 힘으로 민호는 새로운 희망을 찾을 수 있었어요. 혹시 여러분도 가족과의 오해나 그리움을 안고 계시나요?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진짜 시작일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더 많은 감동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